안녕하세요. 프로토 소설가입니다. 승무패 9회차. 8회차는 2월 될 각이었는데 한 분이 드셨죠. 네, 그게 인생 역전이 아닌가 싶네요. 그 실력, 그분 좀 아쉬운 게 2월 되고 다음에 독식하셨으면 더 컸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냥 1등 되면 무조건 좋은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축하드립시다. 네, 그거 2월 될 각이었는데 그걸 드셨어. 대단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요즘에 알람 설정 아니 아니라 구독을 거의 뭐 안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많이 섭섭합니다. 농담이고요. 예, 해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팅은 2-3시간 전에 하자. 라인업 보고 예비 엔트리 보고 선수 믿고 배팅 금지입니다. 요거는 넘어갈게요. 요거는 저도 좀 의무를 가지기 시작했어요. 예, 로또 되면 인생 역전이죠. 예. 아시안컵은 한국 축구 문제를 널리 알렸다. 저도 이거 한마디 해야겠어. 이제 좀 얘기를 해보면요. 우리가 이제 한국 축구의 문제점을 알게 됐죠. 그거 아세요? 축협 회장이 거의 왕이에요, 왕. 축협에서, 그러니까 축구협회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요. 제가 아는 선에서 축구협회는 국정감사가 가능한가? 국정감사는 이제 국회에서 이제 뭐 여러 뭐 기관들을 불러가지고 피감기관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 당신들이 돈을 어떻게 썼고 무엇을 했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예. 국정조사가 있고 국정감사가 있는데, 예. 이 국정감사는 보통 9월에서 12월 사이에 하죠. 네, 12월 사이에 하는데 그때 하는 거예요. 근데 축구협회는요, 국정감사가 불가능해요. 법으로 정해진 국정감사 단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축구협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축구가 그 정치와 떨어져서 되게끔 돼 있어요. 이제 피파 등 이제 국제 축구협회에서 이제 정치랑 그래가지고 막 이 뭐 정치적 뭐 메시지를 담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시키잖아요. 네. 그런 게 있거든요. 해가지고 일단, 뭐, 국정감사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니까. 나라의 그 입법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국회에서 하죠. 예. 거기는 선출직으로 가는 거니까, 예. 뭐, 정치의 영역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단체에서 빠졌습니다. 예. 국정감사.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물론 뭐 꼼수는 뭐 대한체육협회는 할 수 있거든요. 대한체육협회를 불러가지고 대한체육협회 산하단체인 축구협회를 에 증인 신청을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긴 하겠죠. 뭐 그렇게 하면 뭐 크게 뭐 될 것 같긴 한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문제점이 뭐냐면요. 축구협회 세금이 들어가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2022년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이 558억이 들어갔습니다. 정부, 그러니까 국고 558억이 축구협회에 들어갔어요. 근데 국정감사를 못해. 나라 돈이 들어가는데 국정감사를 못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돈을 축협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마음대로 쓰는 건 아니죠. 물론 뭐 축구협회 뭐 재정 규칙이나 뭐 이런 게 있겠죠. 예. 그런 데에 대해서 쓰는데 우리 국민 시각으로 보기엔 그렇지 않은 거 아닙니까? 예. 우선 클린스만을 제대로 선임한 게 맞냐? 정확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뭐 이 축구에 관심이 깊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현재 어디 감독이죠? 말레이시아 감독인가요? 그분 축구협회에서 나가가지고 그 말레이시아 감독 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분이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던 축구인 벤투호를 만든 산파역을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김판공 감독이십니다. 예, 김판공 감독이시죠. 이분, 김판공 감독님 참 사진 멋진 거 많은데 이걸 써가지고, 예, 말레이시아 FA, 그러니까 축구협회죠. 예, 감독이고요. 원래 이분이 축구 행정가로 유명한 분이세요. 네. 축구 행정가로 유명한 분이신데, 홍콩 대표팀도 하셨고,
말레이시아 대표, 이 통공 대표팀 이후에 이제 축협에 들어오셔가지고 부회장을 하셨죠. 예, 뭐 그 부회장은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부회장은 되게 많아요. 예. 상임 부회장이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월드컵 18, 22 예, 국가대표 선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때는 좋았는데 이분이 나갔어요. 예, 이분이 나가고 난 다음에 아, 이분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예, 이건 뭐 나무 위키만 알고 봐도 뭐 잘 나옵니다. 네, 잘 나와요. 뭔 일을 했고 이분이 우리가 그 월드컵에 감동을 줬던 그 축구 빌드업을 해가지고 예, 상대를 압박하면서 예, 그 화려한 그 축구를 국가대표 거기서 더 발전해야 되는데 발전하지 못하고 이건 뭐 하여간 그랬습니다. 네, 그렇고요. 네, 해가지고 어, 그 축구 감독을 분명 국가대표 감독을 선임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이 감사를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감사를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근데 국정감사가 불가능하니까 강력한 감사는 힘들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축구협회는 거의 뭐 회장의 거의 뭐 그거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좀 보기에는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죠. 예,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래도 현재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정부 지원금 558억이 2022년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 558억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국가에 돈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뭐 스포츠 토토 목표 수익이라 가지고 이게 뭐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것도 전부 다 나라에서 허가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받기로 하는 국가 기금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에요. 나라 돈이라고요. 국민들 돈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정부 지원금이고 국가 재정이 들어간 게 맞아요. 이 재정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클린스만의 연봉이 뭐 검색을 해보니까 20 몇 억이 나오더라고요. 그, 그 중에 그 보통 저 정부 지원금이 한 50% 정도 되니까 10 몇 억은 그 나라 세금으로 준 거 아닙니까? 아, 나라 세금이래. 국가 재정으로 준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어야죠. 예. 이거 국민이 볼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없다는 게 참 방법이 없다는 게 참 방법은 있을 수 있는데 안 하는 건가? 하여간 그게 좀 문제가 됩니다. 네.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자고요. 네. 뭐 어차피 지금 당장 뭐 급한 거 없고 뭐 설마 태국이랑 경기하는 거에 대해서 뭐 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국가대표가 몰라 뭐 지금 아시안컵 하는 거 보니까 태국이랑 경기도 문제가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 감독의 문제였지. 솔직히 태국 정도는 U23 대표팀으로 나가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급수가 많이 낮아요. 예. U23 대표로 해도 거기 선수들만 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 걔네들은 특히 그 뭐지? 어, 경영 면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엄청나거든요. 뭐 썰을 좀 풀어봤고요. 쓸데없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그럼 이제 다시 분석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는 9회차고요. 이렇게 이제 프리미어 리그랑 라리가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랑 라리가로 바뀌었고요. 어, 이거 지금 이 손익계산서랑 이 축구 재정 계획 이것도 얘기해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리가고요. 라리가고 제가 지난주에 분석을 했죠. 지난주 분석을 해가지고 지난주에 몇 개가 맞았지? 지난주에 그 오픈 플레이 지수로만 요거 지수로만 적용을 시켜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총 5개가 틀렸습니다. 단통이었나? 5개가 틀렸습니다. 네. 5개가 틀렸거든요. 그래서 요거 애매한 요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게 좋겠다고 설명을 드리면서 했었죠. 네. 실제 저는 아쉽게 따뜻한 봄을 맞을 뻔했는데 실패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 지수 하나만 제대로 봐도 상당히 적중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승무패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팀이 어느 정도 경기력을 가지고 있냐를 보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 그 핵심적인 경기는 골을 넣어야 되니까. 예, 그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프리미어 리그의 이제 지표를 보고 할 거고요. 오늘은 요 지표에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바로 득실을 추가했거든요. 10게임 최근 10게임 득점과 10게임 실점을 추가시켜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맨체스터 시티가 제일 강한 팀이네요. 역시 어떤 지표를 봐도 맨체스터 시티가 제일 강한 팀이네요. 일단 요 지표를 이번 주 지표고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총, 그리고 요게 홈 경기, 요게 원정 경기입니다. 다시 총 3초씩 갈게요. 홈 경기, 원정 경기. 혹시 뭐 이거가 필요하시면 여기 멈춤해가지고 보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풀럼이랑 에스턴 빌라입니다. 풀럼은 선수들이 좀 많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특히 수비가 아주 강력하게 큰 피해를 입었죠. 풀럼이래. 에스턴 빌라. 에스턴 빌라는 수비가 아주 강력하게 큰 걸 입었고, 이 풀럼은 공격에 문제가 생겼네요. 네, 공격에 문제가 생겼는데 최근 성적을 보면 풀럼이 나쁘지는 않아요. 네, 뭐 강팀이랑 붙은 게 없어가지고 큰 지표가 되지는 못하지만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상당히 뭐라 그럴까? 끈끈한 걸 보여줬다. 에스턴 빌라는 최근 2연패죠. 물론 FA컵이 포함되긴 했지만 2연패입니다. FA컵 탈락한 게 에스턴 빌라한테 더 좋아요. 왜냐면 FA컵 때문에 그 보이는 뭐라 그러지? FA컵 때문에 이제 일정 지금 선수들 부상도 많은데 오히려 쉬는 게 리그에 도움이 됩니다. 네. 리그에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그걸 다 생각하면 에스턴 빌라도 뭐 이제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맨유한테 두들겨 맞은 거는 맨유가 최근에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두 팀의 성적을 보면 뭐 에스턴 빌라가 좋네요. 에스턴 빌라가 좋고 풀럼 홈에서도 에스턴 빌라가 어, 좋지는 않네. 근데 최근 에메리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성적을 볼까요? 에메리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한 경기밖에 안 했네요. 네, 3대1로 이겼네. 그죠? 3대1로 이겼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두 팀의 이제 순위는 아스톤 빌라는 5위고 엄청난 득점력이죠. 예. fulham은 12위입니다. 예. 서로 8경기니까 이제 14경기 남았는데 아스톤 빌라는 요 성적대만 유지를 하면 챔스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올해 얘기해드렸죠. 성적이 좋은 팀 리그에는 챔스 티켓을 5장 주는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5위도 충분히 챔스를 노려볼 수 있다. 토트넘도 제 예상을 넘어서는 토트넘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진짜 중요한 지표를 봅시다. 자, 오픈 플레이 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스턴 빌라 초록색으로 할게요. 에스턴 빌라는 보면 30점. 나쁘진 않아요. 10점 차이네요. 1등이랑. 토트넘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 지표가 높습니다. 네, 이 지표가 높아요. 풀럼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네요. 풀럼은 23점입니다. 풀럼도 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홈 경기에서 풀럼이 어느 정도 나오냐? 홈 경기에서는 16점. 확실하게 홈 경기는 풀럼이
필드골을 좀 넣어주네요. 예. 원정 경기에 에스턴 빌라는 좀 많이 쳐져요. 예. 안 좋습니다. 역시 원정 경기에 힘이 많이 빠져. 그리고 또 중요한 지표를 하나 봐야죠. 최근 10경기 득점력. 17점, 12실점, 17점, 13실점. 유사합니다. 이게 저는 에스턴 빌라 승을 보려고 그랬는데 이 지표상으로 보면 20패 다 나올 수 있는, 예. 우리는 이 오픈 플레이 지표를 최대한 많이 보기로 했으니까 20패 다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예. 20패 다 나올 수 있고요. 최근 전적으로 보면 5경기 기준으로도 비슷하고요. 10경기 기준으로 해도 승점 차는 한 경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예. 유사해요, 두 팀이. 플럼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플럼이 나쁘지가 않아요. 누가 골 넣어줄 건지 의문이긴 하지만 성적이 나쁘지 않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일단 플럼 승도 충분히 가능한 경기라는 걸 생각해야 되지만 일단 20패 다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잠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거는 잠시 마지막에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두 번째 경기 보겠습니다. 뉴캐슬이랑 본머스 경기를 하기 전에요. 우선 저는 여기에서 몇 가지 경기를 그냥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이거는 그냥 가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표가 너무 차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요거는 그냥 가야 돼요. 지표가 너무 차이 나. 일단 맨유가 최근에 잘하고 있죠. 맨유가 최근에 잘하고 있습니다. 맨유가 최근 전적이 좋아요. 12득점 8실점이지만 최근 3연승 중이고요. 3연승도 아스톤 빌라, 웨스트햄, 울버햄튼 등 잘 나가는 팀들을 잡았어요. 예, 토트넘이랑 비길 때부터 뭔가 좀 심상치 않았는데 이제 좀 팀이 다시 굴러가는 느낌입니다. 맨유의 뒷심을 기대해 보고요. 맨유 팬들 많으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건 넘어가고 이제 브라이튼이랑 셰필드는 왜 그러냐? 브라이튼이랑 셰필드는요. 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지표가 브라이튼이랑 셰필드는요. 어느 정도 차이 나냐면 진짜 셰필드는 최악이거든요. 예. 이 두 팀의 지표를 보면요. 최근 10경기 동안 11골을 넣고 21골을 먹은 팀이고 13골을 넣고 14골을 실점한 것도 브라이튼도 좀 좋지는 않아요. 근데 전체적인 이 오픈 플레이 지수부터 시작해 모든 지표가 브라이튼이 압도적입니다. 브라이튼이 압도적이고 뭐 셰필드 홈이라고 셰필드에서 뭐 그다지 뭐 좋은 성적을 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브라이튼은 원정에서도 어느 정도 한 골 이상은 기록해주는 필드골로 한 골 이상 넣어주는 그 득점력이 있기 때문에 이 두 팀의 경기는 또 브라이튼이 상당히 이 공격에서 이 아기자기한 걸 잘해요. 잘하고 셰필드는 감독이 바뀌고 난 다음에 상당히 수비적으로 장구는 축구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강등되는 걸 막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강등돼도 거의 뭐 1,000억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략 올해 프리미어 리그에서 번 돈 한 2,000억? 20등에도 한 2,000억 벌어요. 계산해보면 2,000억, 우리 돈으로 2,000억 번다고요. 대충 계산해보면 약 2,000억 정도 나와요. 2,000억 정도 벌고 강등 당하면서 보조금으로 대략 한 1,000억 정도 받으니까 1,000억, 800억, 900억, 1,000억 중에 하나입니다. 800억에서 1,000억 사이라고 생각하는데 1,000억 넘을 수도 있어요. 아직 지표가 안 나와가지고 모르는데 이게 매년 이게 상승하거든요. 금액이. 강등 지원금, 패러슈트 지원금이 낙하산 지원금이 매년 상승하기 때문에 프리미어 리그가 커지면서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낙하산 지원금도 비율로 주기 때문에 상승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돈을 버니까 그것도 돈 벌어가지고 올라오라 그러고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요 두 개는 그냥 요번엔 진짜 상수로 잡고 가도 될 경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놔뒀고요.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캐슬 보머스는 일단 뉴캐슬이 부상 선수가 너무 많아요. 이사, 앤더슨, 윌로, 타겟, 토날리는 출전 정지고요. 조엘링톤이 진짜 크죠. 그러니까 게임을 풀어주고 하는 선수들이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현재. 노팅엄 뉴캐슬전을 보시면요. 그래도 보트만이랑 샤르가 어느 정도 버텨주니까 이 팀이 굴러가긴 하는데 이 앞쪽이 너무 약해졌죠. 그래도 와 고든이랑 알미론이 있으니까 그래도 뭐 스피드적으로 밀리지 않는데 나쁘지 않아요. 네, 그래 좀 뭐라 그럴까? 진짜 딱 떨어져서 다행이지 진짜 돌려막기 엄청 하고 있습니다. 예, 돌려막기 엄청 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뉴캐슬 다 떨어진 건 아닙니다. 예, FA컵 살아있어요. 그리고 뭐 본머스는 최근에 너무 잘 나가는 팀이죠. 예, 근데 보시면 조금 스쿼드에 문제가 생길 것 같긴 하네요. 예, 최근 전적을 보시면 본머스가 풀럼한테 진 게 크죠. 예, 풀럼한테 진 게 크고 그 외에는 뭐 잘하고 있습니다. 강팀을 안 만나가지고 본머스가 나름 버티긴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뉴캐슬과 본머스 상대 전적 뉴캐슬 홈에서는 어, 뉴캐슬이 변화를 가지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안 졌어요. 네, 한 번 1점 차 승부긴 한데 한 번도 안 졌고 최근 성적을 보면 뉴캐슬은 7등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본머스는 13등까지 올라 꼴등에서 올라온 겁니다. 꼴등에서. 네. 최근 전적 10경기를 보면 본머스가 뉴캐슬을 압도합니다. 네. 압도하는 건 아니네요. 15점, 10점이니까. 압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적이 좋죠. 5경기 기준으로 보면 본머스가 최근에 승이 없습니다. 뉴캐슬은 있죠. 예. 본머스가 득점력이 확 죽었어요. 자, 지표를 봅시다. 지표를. 지표를 보고 베팅하기로 했으니까 지표를 보는데 뉴캐슬은요. 수치가 나쁘지 않아요. 수치가 나쁘지 않고 특히 최근 10경기에서 19득점 했는데 수비가 무너졌죠. 본머스는 최근 10경기에서 수비 공격 비율은 좋은데 최근 5경기에서 완전 4득점밖에 못했죠. 그래가지고 최근에 슬럼프예요. 네. 최근 경기에서 거의 끌어올린 수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꼴등에서 올라왔으니까. 이런 수치를 보시고 특히 뉴캐슬은 홈에서 좋습니다. 홈에서는 거의 뭐 맨시티에 예, 필적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본머스는 원정에서 어느 정도냐? 본머스는 원정에서 상당히 수치가 좋아요. 상당히 수치가 좋습니다. 갈등 때리게 하는 수치네요. 네. 대로변이라서 시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경기는 어디를 찍어야 될까 고민인데 저는 뉴캐슬을 일단 보거든요. 네, 뉴캐슬을 일단 보는데 본머스도 만만치 않아요. 본머스도 만만치 않아요. 최근 성적이 꼬꾸라져서 뉴캐슬을 찍긴 하는데 본머스도 만만치 않다. 혹시 이변을 노리실 분은 노려보는 것도 괜찮은 뭐 선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최근 성적과 지표상으로는 본머스 그 지표를 보고 가기로 했으니까 예, 승을 보는 게 맞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랑 웨스트햄입니다. 최근 성적을 보면 두 팀 다 개판이에요. 두 팀 다 개판인데 차이점은요. 노팅엄은 강팀을 만난 게 2경기밖에 안 되지만 웨스트햄은 아스널, 맨유, 본머스, 셰필드랑 비긴 게 크네. 예, 브리스톨이랑도 비겼고 참 예. 여기 딱 결정적인 지표 하나가 예, 노팅엄은 비겼는데 웨스트햄은 졌어요. 예, 이게 좀 크네요. 예, 저 지표가 너무 눈에 들어오는데 어떡하죠? 예, 하지만 우리는 뭘 보기로 했다? 우리는
오픈 플레이 지수를 보기로 했죠. 오픈 플레이 지수를 보면요. 일단 색깔로 표시해 드릴게요. 일단 노팅엄은요. 오픈 플레이 지수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근데 웨스트햄은 크게 차이는 없지만 많이 차이가 없고 뭐 거기서 거기네요. 거기서 거긴데 이 순위 차이가 이렇게 난다고? 진짜 득실 차가 별로 안 나네요, 두 팀. 뭐 의외로 많이 날 것 같은데 별로 안 나네요. 근데 승패 마진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어우, 하여간 그렇습니다. 자, 홈 경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경기에서. 최근 10경기도 두 팀 다 별로예요. 예. 홈 경기에서 보도록 해요. 홈 경기. 홈 경기는 노팅엄이 그래도 홈에서는 뭘 좀 해보려고 했네요. 예. 웨스트햄 원정이 좋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 웨스트햄 원정도 삐까합니다. 이거 무슨 부각인데? 이거 무슨 부각인데요? 수치상으로는? 그죠? 무승부는 빨간색으로 해야지. 수치상으로는 무승부각인데 일단 뭐 수치를 보고 가기로 했으니까 무승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승부가 안 날 것 같아요. 예. 팀 다 조금 많이 문제가 있네요. 홈 경기 기준으로 해도 예, 노팅엄이 그다지 홈에서 재미를 못 봤고 원정 경기 기준으로 해도 웨스트햄이 좋긴 한데 셰필드랑 비기는 거 보니까 노팅엄이 걸어 잠그면 뭐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예. 딱 그런 생각이 드는 매치네요. 자, 이제 결정적인 토트넘 코리안 매치. 다음 경기는 토트넘이랑 울버햄튼 경기입니다. 예, 이제 부상으로 뭐 세세뇽 아니, 손가락 결장은 나오죠. 예, 솔로몬이랑 세세뇽 뭐 큰 문제 없고요. 예. 오히려 울버햄튼이 쿠냐가 빠지면 큽니다. 뭐 근데 황희찬이 들어왔으니까 땜빵이 될 것 같아요. 울버햄튼은 좋은 선수가 많아가지고 특히 이 그 뭐지? 울버햄튼은 좋은 선수가 진짜 많죠. 예. 울버햄튼 좋은 선수가 많은데 생각하면 네투 때문에 전 네투가 너무 무서워. 네투의 그 아이솔레이션 능력이 압도적이라 가지고 이걸로 흔들기 시작하면 토트넘 라인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걱정이긴 한데 일단 두 팀의 상대 전적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전적은 와 울버햄튼이 좋네. 상대 전적은 울버햄튼이 좋습니다. 4승 2무 3패 맞나? 하나 둘셋 4승 2무 4패네. 와 토트넘 홈에서도 울버햄튼이 밀리자. 오히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와 울버햄튼 뭐지? 왜 이렇게 토트넘한테 강하죠? 기분 나쁘게. 그렇습니다. 자, 네, 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를 보면, 지울게요.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지우고 해야 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네요. 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를 보면요. 토트넘이, 지표상으로는요, 최근 10경기도 그렇고, 거의 맨시티급입니다. 네, 거의 맨시티급이에요. 실점이 조금 많은 게 흠이긴 하지만 공격력 자체로만 보면요 맨시티급이에요. 크게 차이가 안 나요. 네, 크게 차이가 안 나고 울버햄튼은 좀 많이 처지죠. 울버햄튼은 많이 처지는데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보면요 득실차는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오히려 수비력은 울버햄튼이 좋죠. 왜냐면 울버햄튼 좀 밑으로 내려앉아가지고 역습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팀을 만났을 때 토트넘이 상성이 안 좋긴 하네요. 안 좋긴 하네. 안 좋긴 하겠네. 딱 그게 눈에 보입니다. 역시 토트넘은 지표가 좋아요. 홈 경기에서도 지표가 아주 좋습니다. 근데 울버햄튼도 원정 경기에서 지표가 나쁘지 않아요. 처지는 지표가 원정 경기에서 이 정도 지표를 보여주는 거는요 상당히 높은 겁니다. 아스널이나 아스톤 빌라보다 더 높죠. 자기보다
테이블 상단에 있는 팀보다 지표가 높은 거예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토트넘은 4위고 울버햄튼은 11위지만 최근에 울버햄튼이 상승세를 많이 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최근 전적을 보면 토트넘이 3위고 울버햄튼이 몇이냐? 울버햄튼이 6위죠. 3점밖에 차이 안 나요. 울버햄튼이 최근에 좀 황희찬이 빠진 게 크긴 컸죠. 하긴 한데 지표만 보고 가기로 했으니까 최고 지표를 보여주는 토트넘 승에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울버햄튼이 충분히 역습 축구가 가능하다는 거. 역습 축구가 가능하다는 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울버햄튼이 변수다. 변수 경기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경기다라고 빨간 표시를 하나 해주면서 그래도 지표를 보고 가기로 했으니까 승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이제 맨체스터 시티랑 첼시 경기인데요. 제가 이 경기를 왜 분석을 하려고 하냐면 좀 보려고 하냐면 맨체스터 시티가요. 어디 갔다 왔지? 노르웨이 원정인가? 맨체스터 시티가 코펜하겐 원정을 갔다 왔잖아요. 덴마크 코펜하겐. 추운데 갔다 왔죠. 제가 그 경기를 봤는데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요. 와, 진짜 추우니까 애들이 몸이 완전 데워지는 거의 뭐 끝날 때쯤 돼가지고 경기력이 살아나는데 그전에는 진짜 이게 맨시티다운 축구를 못했어요. 그리고 아마 추운데 갔다 오면 엄청 피로할 겁니다. 이 추위가 사람의 그 체력을 속부터 갉아먹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이 경기는 쉽지 않다. 쉽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일단 지표를 지표는 뭐 딱히 안 봐도 뭐 맨시티가 압도적이겠죠. 맨시티가 압도적이죠. 뭐 지표는 뭐 비교할 수 있는 두 팀이 아닙니다. 지표는 비교할 수 있는 두 팀이 아니고요. 맨시티가 압도적이죠. 맨시티가 압도적이고 첼시는 우리나라 대표팀 같은 상태죠. 감독이 바뀌어야 뭔가 돼. 그래도 첼시가 나름 그 선전을 하는 지표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격차가 너무 납니다. 그리고 뭐 보자. 홈 경기에서 맨시티는 역시 압도적이고요. 원정 경기에서 첼시가 의외로 원정에서 홈보다 지표가 높네요. 어이? 왜 그러지? 원정에서 홈보다 지표가 높습니다. 자, 상대 전적을 보면요. 첼시가 투엘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잡은 이후에 한 번도 못 이겼어요. 한 번도 못 이겼는데 득점이 한 번도 안 터지다가 최근 경기에서 4대4로 비길 때 4점이 전무입니다. 모든 지표를 다 보면 맨시티 승이 확실하죠. 근데 저는 요 경기 무승부 한번 걸어보려고요. 이변 경기로 생각해서 무승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은 승을 깔고 가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제가 풀엄 에스턴 빌라 경기를 놔뒀는데 이 경기는 풀엄 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를 보고 가기로 했으니까 저는 에스턴 빌라가 이겼으면 좋겠는데 저는 에스턴 빌라 밀잖아요. 에메리 팬이라 가지고. 근데 지표상으로 가기로 했으니까 지표 배팅입니다. 이건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로 하고요. 해가지고 이제 일부 프리미어리그 분석을 마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나왔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분석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물론 뭐 앞에 헛소리를 좀 해가지고 그렇긴 한데 고생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2부도 빠르게 올라갑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는 좀 짧을 거예요. 왜냐면 2부는
지표 차이가 확실하게 크게 나기 때문에 크게 둘러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